반갑습니다. GTG 수학입니다. 오늘 학부모님 설명에는 수학 실수 줄이는 방법 설명입니다. 실수의 원인을 한 가지가 아닙니다. 보통은 학생 탓을 하시기가 쉬워요. 집중을 안 한다, 성격이 칠칠찮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의지 또는 집중력 부족, 마음가짐이 산만한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수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생의 마음가짐이나 타고난 성향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수학을 가르치면서 많이 관찰하고 연구했던 결과예요. 실수의 가장 큰 원인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미숙한 게 가장 큽니다. 아직은 훈련이 덜 됐어요. 예를 들면 연산실수 훈련이 덜 됐어요. 아니면 문장재 실수가 생긴다. 이것도 훈련이 덜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게 가장 큽니다. 이 친구가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실수가 있다. 아직은 2차 방정식에 관한 지식이 익숙하지 않은 게 가장 커요. 제 생각에는 한 50% 가까이 이 단일 원인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따가 대책을 하겠지만 미숙을 숙달로 바꾸는 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큰 인자예요. 영향력이 가장 큰 인자. 그 다음부터는 잔잔바리들이에요. 그 중에 모든 학년 수능까지 많은 실수인데 암산 용량을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암산할 줄 알고 머리에서만 암산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을 하거나 풀이를 써나가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통으로 암산해서 답만 딱 적어요. 근데 암산하는 거를 부모님들은 걱정하시고 나무라시해요. 실수하니까 실수 줄이려고 수학은 손으로 하는 거야, 이런 잘못된 격언을 생각하시고 그걸 강요하셔요. 실수 줄이려면 써야 돼. 근데 얘는 또 쓰기 싫으니까 굳이 암산을 해요. 근데 암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암산은 사실은 권장을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는 자기의 암산 용량을 학생들이 잘 몰라요. 자기는 한 5프로세스를 암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자기가 안 틀리고 할 수 있는 3프로세스예요. 예를 들면 2자리 곱하기 1자리 암산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2자리 곱하기 1자리 한 다음에 하나를 더했다가 전체를 뭐 나눈다. 이 정도 긴 프로세스를 암산을 하려고 덤비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걔는 자기 용량, 자기 주제를 모를 때 실수가 생겨요. 위단위원을 올라갈수록 풀이의 길이가 아주 길어지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내지는 않는데 기록하는 포인트를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자기가 머리에서 암산을 해서 쓸데없는 자리에 기록을 하더라고요. 암산 용량을 주제 파악 못해서 자기의 용량을 넘치게 암산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수의 원인, 잘못된 목표를 세팅해 주셨을 때 실수가 많이 생겨요. 잘못된 목표가 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 7쪽부터 10쪽까지 다 풀면 나가 놀아도 돼. 이게 그날의 학습 목표인 경우.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요, 빨리 풀어요. 왜냐하면 빨리 풀면 나가 노니까. 그럼 실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쉽게 생기죠. 깊이 생각해요, 안 해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죠. 빨리 끝내는 게 목표니까. 또 다른 목표. 오늘 30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애는 앉아서 멍 때리면서 30분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보내요. 막 열심히 보시면 머리 힘드니까. 뭐 그냥 엉덩이 있고 좀 조미수시긴 하지만 멍 때리면서 딴 생각해가면서 공부하는 듯 마는 듯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목표를 잘못 설정하신 경우예요. 이 경우도 정신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또 다르게 잘못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학원 숙제 다 하면 놀아도 돼요. 학교 숙제도 마찬가지고 숙제 다 하는 거. 주로 숙제가 어떻게 하면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고 어떤 학원은 학원에 가서 채점하고 어떤 학원은 집에서 채점한 다음에 오답해가는 게 숙제긴 한데 하여튼 숙제 다 하면이에요. 요거는 앞에 두 개 몇 쪽 풀기, 몇 문제 풀기 아니면 몇 분 동안 공부하기보다는 좀 낫습니다. 하지만 얘도 다 하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모른다고 뱉어치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막 해요. 왜냐면 깊이 생각해서 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숙제 다 못해서 혼나니까. 근데 정성 들여서 다 하나 좀 대충 다 하나 대부분은 차이가 안 나요. 학원에서 다 했는데 얘가 모르는 게 많구나 정도로 학원에서 생각하니까 학원에서 그냥 가르쳐줘 버리거든요. 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목표가 대표적인 게 몇 쪽, 몇 시간, 숙제 다 하기 이런 겁니다. 이런 목표가 학생이 정성껏 안 틀리려고 노력할 동기가 없어서 실수를 유발하는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이거예요. 발달이에요. 그냥 학생이 아직 발달 단계가 안 돼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얘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대책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순신은 구슬이 7개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순보다 3개 더 많은 것입니다. 유관순은 구슬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좀 길죠? 애들이 만약 이 문제가 예비초 1이 풀었다고 할게요. 예비초 1이 이 문제를 풀 때요, 보통 애들이 이걸 머리에 통째로 집어넣어서 풀려고 해요. 그 중에서 3개 더 많은 7개가 있거든요. 3개 더 많은을 봐요. 아, 그래서 10개구나. 이렇게 다 가는 애들이 많아요. 이걸 덜렁대서 꼼꼼히 안 읽어서 그렇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게 좀 끝까지 읽어 덜렁대지 말고 찬찬히 읽으라고 했지 라고 하는데 그거로 잘 안 돼요. 아이들이 요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3개 더 많은 이라는 자극이 주어졌어요. 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참고 답을 하려는 걸 억누르고 다른 거를 쭉 정보를 정리하는 이 충동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한테 맛있는 먹을 거 나누고 10분 동안 참아야 돼 했을 때 잘 못 참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발달의 문제인 거예요. 3개 더 많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런 문제가 아닌데 7 빼기 3을 해야 되는데 7 더하기 3을 하게 되는
게 더 많다. 이 충동을 억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발달의 문제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가 똥 오줌을 못 가릴 때 몇 번을 말했어. 똥 넣을 땐 저기, 오줌 넣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혼내가지고 되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지시잖아요. 그냥 이건 때가 되면 가리는데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직 발달이 안 됐구나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발달이 아직 덜 됐구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3학년부터 다닌 학생이었어요. 4학년 때 영재센터 넘어가서 KM 이런 수업했던 학생이 중1 초반까지 했었어요.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거예요. 4학년 끝날 때쯤 어머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원장님 우리 땡땡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다 풀고 7이라고 한 다음에 답지에 옮겨 적을 때 8이라고 쓰는 애예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시험 가서도 수능 같을 때 실수할까 걱정돼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학생 수업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어머님 땡땡이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 실수는 잡힙니다. 아직은 자기가 충동을 억제하고 집중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기 쉽지 않은 발달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잘 풀고 있고요. 이해를 잘못한 실수도 아니고요. 다만 주의 집중을 오랫동안 하는 게 잘 안 돼서 생기는 실수예요. 만약 어른인 저한테 콩 한 줌을 쥐어주고 이거를 정확하게 세워라 하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정답을 맞히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른인 저도 콩 한 줌을 집중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한테는 이 문제, 보통 그 문제가 독과 심한 문제들이에요. 좀 배 꼬인 문제들. 그 배 꼬인 거를 끝까지 집중해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상담드렸어요. 발달이 문제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린 건데 어머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그 뒤로는 실수를 잡으려고 막 혼을 안 냈어요. 제가 실수 잡으려고 혼내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학생이 전화가 뛰어온 거예요. 선생님 저 누구누구인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야 오랜만이다. 반가워. 잘 지냈지? 예. 선생님 저 요번에 대학 갔어요. 하더라고요. 걔가 대진고 다녔거든요. 막 고3이었어요. 재수생 아니고. 그래? 야 고생했다. 선생님 저 성균관 의대 정시로 붙었어요. 서울대도 붙었어요. 근데 성균관 의대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 열심히 했구나. 축하해. 근데 제가 그때 옛날에 얘가 실수 많다고 걱정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얘가 정시로 성균관 의대 붙었다는 이야기는 수능을 쳐서 틀린 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다 만점이에요. 수학도 만점. 오직 영어만 2등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대 의대 안 가고 성균관 의대 간 건데 다 만점이었어요. 실수 하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성균관 의대하고 서울대 공대 합격했다면서요. 네. 목소리 이상하네요. 저 옛날에 땡땡이가 실수 많이 한다고 걱정하셨던 적 있잖아요. 그랬죠. 얘가 실수 어떻게 잡았어요? 수능 다 맞은 것 같은데. 맞아요. 수능 다 맞았는데 어떻게 잡았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애가 아니까 애한테 전화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다시 했어요. 학생한테. 누구야? 야 너 옛날에 실수 많이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제가요? 그래 했는데 너 실수 어떻게 잡았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실수 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수 잡으려고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실수하는 패턴을 분석해서 그랬더니 잡히던데요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보기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실수하는 학생인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냥 발달의 문제인 실수도 있습니다. 요것만 아셔도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다. 또 실수의 원인이 딴 게 있어요. 시스템 1 실수라고 합니다. 시스템 1이 뭐냐면요.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행동경제학 창시한 분쯤 되나요?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간 심리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나는 시스템 1이라는 시스템, 하나는 시스템 2를 사용한다. 시스템 1은 빠른 직관적인 판단, 우리가 직감이라고 할 때 또는 휴리스틱, 어딘 짐작에서 판단하는 거를 시스템 1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시스템 2는 천천히 깊이 따지면서 생각하는 게 시스템 2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시스템 1으로 하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것 시스템 1으로 주로 해요. 다 시스템 2로 하면 너무 느리기도 하고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인상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편향이 많아요. 아주 정확하게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확증 편향, 무슨 편향을 많이 연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시스템 1으로 사고하다가 생기는 잘못된 판단, 의사결정의 경향성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수할 때 시스템 1이 작동돼서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양이 3마리가 생선 3개를 먹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고양이 30마리가 생선 30개 먹을 때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런 문제 내면요. 한 절반 정도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비례관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3마리가 3개 먹는데 3분이니까 30마리는 10배 더 걸리겠네? 왜냐면 생선이 10배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30분이라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스템 1이 작동된 거예요. 그냥 대충 어디 짐작해서 생선이 10배 많아졌으니까 걸리는 시간도 10배겠지. 근데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얘가 안 그렇거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생선 1개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이 걸려요. 고양이 30마리가 생선 30개 먹는 거는 고양이 한 마리당 생선 한 마리예요. 본질적으로는 고양이가 생선 한 마리 먹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답은 3분이거든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이 대충 어긴 짐작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1으로 사고하다가 생기는 실수예요.
아이들 이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실수는 검사를 해도 잘 안 잡혀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잔소리할 때, 야, 그렇게 대충 생각하니까 그렇지.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어라 말이야.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게 문제를 잘 읽어라. 덤벙대지 마라. 검사를 해라.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검사를 해도 안 읽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 이따 할게요. 하여튼 우리 인간은 시스템 1으로 사고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함정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다. 그래서 무슨 편향이 있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작업 기억력 관리 실패가 있어요. 작업 기억력 관리 실패가 어떤 거냐면요.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이 한꺼번에 정보를 머리에서 동시에 붙잡고 있는 기억력이에요.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서 중앙 처리하는 CPU 같은 게 있어요. 걔가 기억을 가공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컴퓨터로 치면 램에 있는 정보를 CPU가 가공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기억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힘이고 정도가 우리 인간이 한꺼번에 처리하는 단위를 이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안 많습니다. 보통 어른이 한 4덩어리 정도 해요. 옛날 이론에서는 7개를 기억할 수 있다 해서 매직 7이라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7자리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 건데 그렇진 않고 연구해보니까 인간이 성인은 대체로 한 서너 개 기억을 하고 아이들은 2-3개 기억을 해요. 덩어리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거 할 때 2덩어리, 3덩어리 정도로 나눠서 기억한 다음에 키를 누를 수 있어요. 동시에 2개를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거랑 키를 누르는 거랑 이게 작업 기억력이 2기억을 동시에 붙잡고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 작업 기억력이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있냐 문제를 쭉 읽어요. 처음 읽을 때는 예를 들면 조건이 주어졌어요. 양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조건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금 용량이 넘치면 처음에 읽었던 양수란 조건이 튕겨나가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옛날 게 나가요. 그래서 선입, 선출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튕겨나가거든요. 근데 자기가 튕겨나간 걸 몰라. 그래서 자기가 쭉 읽을 때 중요한 조건 하나 빼먹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작업 기억력을 과신해서 생기는 실패들이 있어요. 이게 작업 기억력 관리 실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지 에너지 관리 실패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꼼꼼하게 막 계산하고 있어요. 하다가 지쳐요. 지쳐서 끝에 가서 실수가 생겨요. 너무 어려운 문제, 까다로운 문제 많이 풀다가 후반부 가면 지쳐서 자꾸 실수가 생겨요. 피곤하고 졸려요. 그때 숙제하면 실수가 많이 생겨요. 이런 게 다 인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고갈돼서 생기는 실수들이에요. 밤에 애들이 졸고 있을 때 숙제 시켜보시면 속 터집니다. 그죠? 그럴 때 인지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서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숙제를 하더라도 똑같은 수학 문제 풀더라도 컨디션 좋을 때, 쌩쌩할 때 그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인지 에너지 관리 실패 때문에 생기는 실수도 꽤 많습니다. 요거에 대한 대책은 또 이따 할게요. 그 다음 나쁜 수학 정서. 수학을 싫어해요. 수학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시키면 몸에 피비 틀고 있어요. 실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이거는 학생이 뭐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 미숙해서 그렇다가 아니고 그냥 수학이 싫어서 생기는 실수입니다. 자꾸 정신이 외출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꽤 많습니다. 수학을 싫어하면 실수가 많이 생겨요. 반대로 좋아하면 실수 적습니다. 게임 규칙 되게 복잡하고 많거든요. 익혀야 되는 기술도 쉽지 않아요. 자꾸 실수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걔들이 좋아하니까 실수를 엄청 줄이려고 노력을 해요. 연구를 합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빈도가 낮거나 그래요. 혼동은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는데 중1 학생들 수업을 할 때예요. 얘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다시 고쳐라. 저희는 안 가르쳐주거든요. 근데 또 틀려. 그래서 3번을 틀리는 거예요. 얘가 틀린 애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난이도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풀이를 자기가 검토하게 하는데 도저히 3번이나 틀리니까 제가 곰곰이 다시 봤어요.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구자하고 A자하고 헷갈리게 쓰는 거예요. 6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랑 0이랑 헷갈린 거예요. 6자하고 0자하고. 이런 게 혼동입니다. 이거 속 터져요. 자기도 발견을 못해. 많습니다. 흥분. 이제 막 빨리 끝나고 나가야 돼. 애가 들떠 있어요. 실수 많습니다. 옆에 동생이 막 놀고 있어. 실수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수능 시험장에서 흥분해서 생기는 실수가 있어요. 외부 환경이 자극적이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 내에 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흥분해서 푸는 거예요. 실수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안타깝죠? 자기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막 집중해서 하는데 그게 오버해서 집중이 아니고 흥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단순 반복. 이런 거예요. 3 더하기 7 더하기 2. 맨날 이런 더하기만 하고 있어요. 세수로 할게요. 뭐 더하기 1. 이런 것만 반복하다가 9, 2, 5, 빼기 3.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들이 이거 틀려요. 이 빼긴 거를 놓쳐요. 계속 더하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비슷한 것만 계속 단순 반복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건 요 숙제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문제 할 때도 그냥 한두 번만 반복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상한 그 반복해다가 돌아가요. 에너지 저장 모드가 다 돼버려요. 문장제도 이렇게 합니다. 나눠서 배우고 있으니까 큰 수 뒤에 보이는 작은 수를 무조건 나누는 게 다 읽지도 않아. 대충 읽고. 아까 이순신, 유관순 그 문제처럼 그냥 더 많다 하니까 더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단순 반복을 시킬 때 생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자꾸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지겹고 따분한 걸 계속 하려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서 영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해야만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돼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영혼 없이 문제 푸는 게 아예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평소 문제 풀 때도 숙제할 때, 연습할 때 했던 그 영혼 없는 행동이 시험실 때도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종종 봅니다. 마지막은 수학 공포증 또는 두려움입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시간 압박 때문에 점수 낮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면 혼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불쌍하죠. 조금만 어려우면 평소 훈련할 때는 못 풀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요, 시험장에서 머리가 하얘져요. 수학 공포증이 있는 애들. 이건 경험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서울대 수학과를 갔는데도 시간 공포증이 있었어요. 꿈이 몇 번 꿨어요. 제가 40대인가 30대까지도 잘 때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시간이 착착착 다 됐는데 막 마음은 급한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헛돌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시간은 착착착 가는 그 공포감이 어른인 제가 서울대 수학과까지 가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30대까지도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공포감 느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많은 학생들에게 시간 압박을 줘가지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거. 근데 이런 시간 압박 때문에 느끼는 공포심이든 어쨌든 간에 수학 공포증 가진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풀면은 머리 나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부모 실망시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얕보일까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수학을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조금만 압박의 강도가 올라가면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시험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잘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잘 안 풀리겠죠. 머리가 딴 데 신경이 쓰이잖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에너지에 많은 게 딴 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학 공포증을 일으키는 공부 방법을 채택하고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생이 이야기를 할게요.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학생이었어요. KMO반 바로 밑에 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조금 더 하면 이제 KMO반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그 학생이 중학교 A급 수학 같은 이제 어려운 문제랑 고등과정 막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3월인가 학원에 왔어요. 선생님들이 수업 좀 하더니 이 학생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어려운 거 나오면은 금방 포기를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담을 했어요. 어머님, 이 학생이 어려운 거 나오면 금방 포기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에요. 실수를 많이 해요. 덤벙대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니까 이번 겨울방학에요. 제가 겨울방학 2달 동안 식탁에 앉혀놓고 그 맞은편에 제가 앉았어요. 그리고 문제 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채점을 제가 해서 틀리면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잘하셨습니다. 안 알려주는 게 좋아요. 자기가 찾게 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쳐가지고 맞으면 그때는 제가 자로다가 이렇게 탁 손등을 때렸어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정신 차렸으면 처음에 맞았을 건데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번 틀리고 맞으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대충 푸는 게 습관될까봐. 그래서 처음 풀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풀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은 제 생각에는 문제 풀 때 틀리면은 이렇게 자를 맞으니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공포증을 불러일으키고 머리가 하얗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인은 이렇게 12개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대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효과, 영향력이 큰 거, 많은 원인을 해결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2개만 해도 50%의 실수는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시행했던 방법이고 효과가 실전에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걸 채택한 이유도 있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요, 반반 노트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쓰게 해요. 전에는 4학년부터 쓰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3학년, 요새는 2학년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학년도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교과 수학을 할 때 이렇게 생긴 노트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가운데 반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 해서 쭉쭉쭉 풀고, 2번 해서 쭉쭉 풀고, 3번 해서 쭉쭉쭉쭉 풀어요. 그런 다음에 채점을 해요. 요거는 틀렸어, 요거는 맞았어, 요것도 맞았어, 요거 틀렸어.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빨간 점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틀린 걸 자기 풀이에서, 풀이만 여기 있어요. 책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책은 깨끗하게 맞다 틀리다만 표시할 거예요. 풀이 과정은 여기 있어요. 아이들은 풀이 과정 안 쓰는 어린애들 많아요. 괜찮아요. 답만 써도 돼요. 옛날에는 풀이 과정 다 서술형으로 쓰라고 했는데 너무 지쳐서 진도를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타협복에 그냥 책에 풀듯이만 풀어라. 풀이 과정을 각 잡고 서술형으로 쓸 것까지는 없다. 답만 써도 된다. 어쨌든 해라. 그 다음에 틀린 거가 나오면 틀린 데를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요. 그 다음에 거기부터 여기에 풀어요. 틀린 거부터. 틀린 실수든 어떤 틀린 데를 찾아내고 거기부터 옆에 오답 노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가 합쳐진 거예요. 이걸 반반 노트라고 합니다. 반반 노트는 연습장하고 오답 노트를 합쳤고, 그냥 오답 노트는 새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 반복되더라고요. 근데 반반 노트는 자기 풀이에 틀린 거를 검토해서 밑줄을 그어야 되니까 틀린 원인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가 반복되는 게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실수 사냥입니다. 이 2개는 세트인데요. 특히 시스템 1으로 덜렁이로 실수하는 애들, 그냥 어림짐작 성급하게 해서 실수하는 애들 더 좋은데요. 부모님이 만약 하시거나 선생님 도와주실 때 이야기해요. 얘가 한 5문제, 단순한 거면 10문제 정도 풀었어요. 연산학습치를 할게요. 한 10문제 정도 풀었어요. 부모님 보시기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7번부터 17번까지 11문제에는 실수한 게 있다. 네가 찾아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쭉 다시 풀어요. 그래서 찾아내면은 와, 성공! 실수 사냥 성공!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수한 걸 부모님이 요거 실수한 거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실수하지 마, 이렇게 했을 때랑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0문제를 쫙 검토해서 실수한 걸 찾아냈어요. 근데 칭찬을 해줘, 기뻐해줘. 실수 사냥이라고 이름 붙여서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몇 번 안 하면 덤벙대던 애들 실수가 확 잡혀요. 왜냐하면 자기가 찾으면서 어떻게 실수하는지 자기가 검사가 되거든요. 둘 다 사실은 스스로 실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실수를 찾아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는 거랑 자기가 실수를 찾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적받아서 고친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머리에 잘 안 남아요. 근데 자기가 찾아서 옆에서 뭐, 오, 실수 사냥 성공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죠. 내가 고쳤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안 겪고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기가 가능한 실수를 여러 개 검토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실수를 잘 반복을 안 해요. 스스로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를 본 거는 반반 노트와 실수 사냥입니다. 반반 노트 시중에 파는 거 이용하셔도 되고 조금 큰 거 이용하셔도 돼요. 좀 글씨가 작게 못 쓰는 애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도움되는 거 목표 관리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몇 문제 풀면 나가놀아도 돼. 몇 쪽까지 풀면 나가놀아도 돼. 숙제 다 하면 나가놀아도 돼. 이렇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가지고 목표를 정하시면 학생들이 대충 날림으로 할 동기가 생겨요. 그래서 안 좋은 습관이 계속 굳어져요. 목표를 어떻게 하시냐면 목표를 양이 아니고요. 질에 두셔야 돼요. 양으로 하지 마시고 질에다가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자 7쪽부터 10쪽까지 이거 다 풀어서 틀린 거는 네가 찾아서 고쳐야 돼. 정 못 푸는 거는 설명을 받는데 나중에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 이게 목표예요. 어떤 목표죠? 완전히 네 거로 알아야 돼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 거로 아는 거, 내 실력으로 만드는 거가 목표여야 돼. 남한테 검사받는 공부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이제 알아라는 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검사받는 공부 아니고 알 때까지 남한테 검사받는 공부 아니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렇게 목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실수를 도라는 습관이 생겨요. 이게 하나의 세트죠. 반반 노트에서 실수를 네가 다 잡아내고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시스템이 반반 노트와 실수 사냥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세트죠. 그 다음에 암산 용량 관리 이건 조금 큰 애들 거예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공부하는 애들용인데 암산을 2종 암산, 3종 암산을 막 해요. 한꺼번에 여러 단계를 암산을 하는데 자기 암산 용량을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고 많이 하다가 실수가 많이 생겨요. 그건 검사도 잘하는데 반반 노트 쉽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떨 때는 기록을 하고 어떨 때는 암산하는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혼자서는 잘 못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든 누가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실수가 많은 방식이야. 요거는 기록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암산으로 해야 돼. 이것까지 다 세상에 있으면 인지 에너지가 빨리 고갈돼. 나중에 실수가 생기니까 이건 암산으로 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기술이 필요합니다. 풀이 과정을 어떤 때 기록하느냐 하면 갈림길이 나왔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느 길로 갔다는 걸 알 수 있게 채점하는 사람이 얘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포인트를 기록하면 대충 암산 용량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업 기억력 때문에 실수한다고 했잖아요. 얘는 밑줄 긋기 해결책 중에 하나예요. 밑줄 긋기 다음에 낭독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 거는 동그라미 주어진 거는 밑줄 주어진 거 1 주어진 거 2 조건 2 이런 거 밑줄을 긋고 이렇게 끊어서 긋게 그러면서 요거는 까먹을 거니까 이건 챙겨놔야지 하는 건 따로 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림에 뭐가 숨어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요 포인트는 왜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자기가 좀 해야 돼요. 그거를 밑줄입니다. 그 다음 애들 중에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잘 안 돼요 할 때 문제를 소리 내서 읽어봐. 낭독만 시켜도 요거 내 빼먹었구나 하고 다 알아차려요. 우리가 실수 사냥하기로 했잖아요. 안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자기가 찾아내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밑줄하고 낭독이 실수를 많이 잡아줍니다. 작업 기억력을 오버해가지고 생기는 실수가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적화 풀이가 필요합니다. 아까 인지 에너지 고갈돼서 생기는 실수가요. 너무 꼼꼼하게 풀이 과정 쓰거나 단계를 너무 세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 암산 안 하고 다 써서 생기는 실수가 많아요. 이거는 한 덩어리로 묶어서 암산으로 팍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쪼개가지고 여러 단계로 나눠서 단계를 많이 거치니까 실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원에 다니던 애 누나가 5학년인가 6학년이었어요. 원장님 동길동이 누나 상담해도 돼요? 네 됩니다. 얘가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구문도 풀리고요. 기적의 계산법도 해요. 과외쌤하고 구문은 구문쌤이 오고 기적의 계산법은 과외쌤이 와서 기적의 계산법하고 참고서하고 같이 공부해요. 그런데도 계산이 너무 느리고 너무 실수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얼마 전에 쳤대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가져와 보시라고. 그래서 시험 쳤던 거 공부했던 책 가져와서 딱 보니까 얘가 어떤 걸 틀렸냐면 예를 들면 0.1과 2분의 1, 7분의 4, 0.67 뭐 이렇게 해서 분수와 소수가 6개인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풀었냐면 크기를 비교하려면 배운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은 분수나 소수는 하나로 통일한다. 그래서 얘는 다 분수로 통일하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수끼리 비교할 때는 분모를 통분한다. 이 6개를 다 통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린 거죠. 그래서 아깝게 틀린 거예요. 근데 얘를 보세요. 얘는 0.5가 안 되잖아요. 얘는 1이 넘잖아요. 그럼 얘랑 얘 정도 비교하겠네? 그래서 여기 두 개만 슬쩍 비교해도 되고 뭐 여기도 더 있었는데 그래서 0.5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얼마나 가까우냐. 예를 들면 0.94가 있었어요. 얘 같으면 7분의 4보다 훨씬 크죠. 7분의 4는 반 겨우 넘는 애고 0.94는 거의 1이니까 비교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림셈을 한 다음에 정밀 연산은 몇 개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정밀 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고. 이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이것처럼 이제 무식하진 않지만 풀이 과정을
이걸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돌고 돌아서 연립방정식 막 미지수 3개, 4개 연립방식 풀어야 푸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연립방식 풀지도 않고 그냥 켈레 복소수의 성질만 이용하면 팍 풀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지 에너지를 아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풀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실수에 생각보다 시험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최상위권은 최적화 풀이를 계속 연구해요. 이게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방식이냐 아니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느냐 아니냐 다 따지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하라고 단계를 다 세분해서 다 거치게 해요. 근데 그래서 실수가 더 생겨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제 수학만의 건 아닌데 효과가 꽤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달 때문에 실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발달의 대부분이 뭐냐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세계 더 많다는 말이 더 해버리는 거예요. 딴 거를 이렇게 동시에 붙잡고 천천히 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여러 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힘, 자기를 조절하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운동이나 악기예요. 잘 보십시오. 운동에서 복잡한 걸 해요. 수영에서 뭘 하거나 발레에서 뭘 하거나 악기에서 현을 누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시에 여러 행동을 조화롭게 머리에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충동을 억누르면서. 그 힘이 바로 실수를 줄이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수 많은 아이들한테 제가 꼭 권하는 게 운동이나 악기입니다. 조금 롱텀으로 보셔야 돼요. 발달 때문에 잘 안 되는 거니까. AD에 약 먹이고 상담하고 그런 데만 하지 마시고 플러스 알파로 운동, 악기 병행하십시오. 이거는 꼭 실수를 줄이는 용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풍요로움에도 도움, 그리고 공부 전반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실수뿐만 아니고 자기를 노력하게 자기 절제를 하는 이 경험은 너무너무 좋고요. 이것 때문에 뭔가 쫙쫙 숙달을 해서 자기가 마스터해 갈 때 그 느끼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 성취감이 바로 공부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놀고 싶을 때 안 놀고 연습 한 번 더 하고 피아노 한 번 치고 이렇게 태권도 한 번 더 하고 수영 한 번 더 하고 이 힘이 공부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실수 아니더라도 자기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 자기 절제 능력 이런 거가 바로 공부에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운동하기, 특히 저학년일수록 권합니다. 그 다음에 흥분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흥분을 잘하는 애들, 어린애들 한번 잘 보십시오. 글자가 큽니다. 7이라고 하고 옮겨 적다고 8이라고 옮겨 적는 애들, 정신이 그 순간에 배출나갔다 오는 애들 글자 큽니다. 그래서 글씨를 작게 쓰면 좀 줄어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수능치는 고3이에요.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막 잘해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글자를 작게만 써도 시스템 1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글자를 작게 쓰면 어림짐작으로 급하게 판단하던 그 실수가 좀 신중해져요. 그래서 흥분해서 시스템 1을 자꾸 호출하던 그 실수가 훅 줍니다. 의도적으로 수능 시험장에서 글자 작게 써보십시오. 그냥 실수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실수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단위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도 단위 연산이고요. 중학교 때 문자와식 이런 기본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고1 과정까지 기본기에 해당되는 연산이 많거든요. 걔들은 조금 자동화될 때까지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막 할 때 자동화가 돼버린 거는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인지 에너지나 작업 기억력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적거든요. 근데 자동화가 덜 됐어. 단위 연산은 어디든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덜 되니까 자동화 됐으면 1% 정도 에너지만 쓸 거를 15%를 연산이 잡아먹어요. 심지어 처음 연산 배울 때는 한 50% 에너지를 연산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실수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미숙해서 생기는 실수에 많은 게 자동화가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연산은 자동화를 조금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할 때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뭐 이런 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 거의 대부분이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단위 연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자동화해주면 전체적인 실수가 줍니다. 그럼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연산 자동화는 구몬, 뭐 연산 합치 많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다른 분야의 자동화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게 깍두기 공책이에요. 깍두기 공책이 뭐냐면요, 받아쓰기 공책이에요. 어린애들은 좀 칸이 큰 거, 클수록 좀 작은 거에서 꼭 이 칸 안에 숫자를 써서 더하고 빼고 하게 세로 세로 좀 시켜보세요. 줄을 잘못해서 틀리는 게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애들 실수하는 거 잘 앉아있으면 줄 못 맞춰서 줄이 휘어가지고 생기는 실수가 많아요. 특히 소수 넘어가면 소수에서 생기는 실수는 소수점 때문에 생기는 실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소수점 실수가 왜 생기냐면 이 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깍두기 공책을 큰 애들은 잘 싫어하면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줄 그어서 줄 안에 앉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요것만 하면 소수의 계산 실수는 거의 사라집니다. 두 자릿수,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 곱셈 이것도 거의 사라집니다. 나눗셈까지. 사칙 연산 할 때 좀 계산이 길다. 근데 단위 연산을 할 줄 안다. 그러면 줄만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에 완전 학습. 요거는 요 자동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는 기본기에 해당되는 걸 완전하게 내 거로 좋아하면은 거기에 에너지 소모가 안 되니까 걔가 거의 자동화돼 있으니까 실수가 적어요. 마지막으로 그림 그리기. 아까 전에 이순신이 7개 있는데 그것은 유관순의 것보다 3개 더 많다. 그럼 유관순이 몇 개냐? 많이 길고 한꺼번에 머리에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언어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어려우면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요. 유관순은 모르고 이순신 7개. 근데 이순신 거는 유관순 것보다 3개가 더 많다고? 아 그럼 4개네. 이런 식으로 정리만 딱 해서 하면은 안 헷갈리거든요. 에너지를 안 잡아먹거든요. 머리에서 작업 기억력을 동원할 필요 없이 여기 눈에 보이니까 작업 기억력을 안 써먹거든요. 그럼 인지 에너지가 고갈이 안 되거든요. 요 그림 그리기 기술 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건 좀 고급 기술이에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까 전에 암산 용량 관리할 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림 그리기도 누가 도와줘야 돼. 그냥은 잘 안 돼요.
애들이 잘 못해요. 실수 줄이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한 이유가요. 사실은 이 마지막 것 때문이에요.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실수한 애를 자로 때렸다는 부모님 말씀드렸죠. 또 다른 안타까운 하나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의학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2학년 어머니세요. 이순신이라고 할게요. 저희 애 때문에 제가 우울증이 걸렸어요. 병원 가서 약까지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렇게 실수를 하지 말라고 덤벙대지 말고 잘 읽고 하라고 하는데 계속 실수를 해요. 속상하시겠어요. 이번에 얘가 성대 경시를 쳤는데 발표가 어제 난 거예요. 그랬어요. 얘가요 아깝게 1점 차이로 동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얘가 4점짜리는 거의 다 맞았는데 2점짜리에서 4문제나 틀린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얼마나 쉬운 건데 그걸 틀린 거예요. 실수만 안 했으면 얘 은상인데 아깝게 동상 받았어. 전국 27등을 한 거예요. 27등. 제가 듣기엔 전국 27등이면 잘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는 그 실수를 몇 번 했는데 똑같은 실수 쉬운 거를 덤벙대서 하는 실수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몇 번을 말해도 안 들으니까 화까지 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그 발표가 났는데 낮잠을 콕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속이 까맣게 타는데 쟤는 천하태평으로 낮잠 잔다고 싶어서 꽉 꼬집어졌다니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 속상한 마음 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도 집중 안 하고 실수하고 나중에 버릇이 돼가지고 수능이나 뭐 큰 시험에서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못해서 그러면은 속이라도 돌성하지. 다 할 수 있는 애가 덤벙대서 그러면은 너무 안타깝고 그게 걱정되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실수를 대신 잡아주면 잘 안 고쳐져요. 애도 기분이 안 좋아요. 부모 자식 사이가 나빠져요. 부모가 애 손등을 때리고 꼬집고 그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우울증을 걸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이예요. 근데 얘가 실수를 네가 잡아봐 해서 반반노트하고 실수 사냥을 했다고 쳐요. 목표를 네가 실수까지 다 잡아서 네 힘으로 요거를 완전하게 하는 게 목표야. 이렇게 3종 세트를 했어요. 목표 관리, 반반노트, 실수 사냥. 그러면 애는 자기가 실수를 스스로 고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잔소리를 안 들었잖아요. 심지어 너 옆에서 잘했어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니까 기분이 좋죠. 실수가 빨리 개선이 돼요. 남이 잔소리해서 고친 거랑 자기가 하고 안 틀려야지 했는데 고쳐서 안 틀린 거라. 틀리면 옆에 괜히 밑줄 그어가지고 또 풀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그게 한 번 풀 때 급하게 안 푼다고요. 공두면 푼다고요. 목표가 다 풀고 나가노라가 아니고 숙제 다 하면 노라가 아니고 완전 니가 다 고쳐야지. 100% 니가 소화해야 니 거야. 그래야 숙제 끝이야. 이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죠. 한 번 틀리면 또 반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실수 잡으려다가 더 큰 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거 부모 자식 사이, 그 다음 아이의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실수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수를 자기가 고치고 하다 보면 좋은 태도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잡는다. 그거를 잔소리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마음을 가볍게 해드릴게요. 실수가 성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안 큽니다. 몰라서 못 풀고요. 아리까리해서 못 풀고. 그렇지. 다 알고 완전히 훈련이 잘 됐는데 단순 실수로 틀리는 거는 위학년 올라갈수록 별로 없습니다. 어려워서 틀리고 어렴풋하게 알아서 틀리고 완전 학습이 안 돼서 틀려요. 그래서 비중이 고학년 될수록 단순 실수는 준다. 그래도 실수는 있죠.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실수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점수에서는 하여튼 비중은 크진 않다. 그래서 비중 큰 거에 먼저 에너지를 쏟아야죠. 학습이 된 뒤에 그 실력을 점수로 연결하는 방법이 실수 줄이고 시간 내에 빨리 풀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말은 제가 꼭 깨주고 싶어요. 실수도 실력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수를 막 잡아주려고 애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수도 실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서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수학 실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근데 실수하거든요. 허준희 교수 사모님하고 인터뷰한 거 보세요. 두 분 다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에서 커플 돼서 결혼까지 하신 분인데 허준희 교수는 팁 줄 때 그 퍼센트 계산도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필즈상을 타잖아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가 실력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실수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처럼 실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네가 틀린 거가 진짜 단순 실수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실수도 실력이야 라고 하지 진짜 실수가 실력은 아니에요. 실력을 쌓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그리고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건 사실은 실력 부족 때문에 생겨요. 완전 학습이 안 되고 8%만 알아서 그 2% 모자라서 틀려요. 완전 자기 거로 소화해서 머리에서 총정리되어 있으면 안 까먹는데 이거 했는데 그때 기억이 안 나네. 시험장 밖에 나오면 기억나는데 실수야. 가 아니에요. 그건 실력이에요. 그만큼까지 자기가 100%가 완전 학습이 될 때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라고 치부하는 것 중에 많은 거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단순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해, 집중해서 해, 덤벙대지 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학생을 지도해야 될 때 덤벙대지 마, 집중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부를 더 천천히 하는 쪽에 제대로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단순 실수는 학생이 해결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오늘의 교훈입니다. 실수는 부모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해결해야 될 학생의 미션이에요. 부모의 미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신 잡아주려니까 제가 내 뜻대로 안 따라와서 애가 닳고 실수가 실력이다 이래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중요한 걸 네가 안 해서 내 속이 터진다 그러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연산 자꾸 틀리는 건 그냥 미숙해서 그래요. 훈련해서
학습이 되면은 점점 줍니다. 그냥 계속 하면 돼요. 틀릴 때마다 자기가 왜 틀렸는지 찾아내서 자기가 셀프 피드백 주고 그러면 금방 개선됩니다. 저희가 반반 노트 만든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가천대 영재교육원 2년차 학생이었어요. 이제 공부가 조금 진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데 거기에 음수, 양수, 문자와 식 처음 등장하거든요.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모르는 있죠. 그 당시 시험 치던 시절인데. 근데 얘가 자꾸 틀리는 거예요. 보통은 개념 플러스 유형 하면 되는데 실수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로 했는데 라이트를 하나 더 풀렸어요. 근데도 실수가 안 잡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수력 충전이라고 있어요. 연산 학습지거든요. 그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있어요. 그것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산 문제 엄청 풀렸는데 저거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마이너스 괄호 문자가 나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별별 희한한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꼭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고 할머니가 70대 할머니가 걔를 버스에 태워서 라이딩 하셨거든요. 운전을 못 하시니까 지하철 버스 갈아타면서 라이딩 하셨어요. 그 할머니 오시면 이게 이제 지치시는 게 보여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애가 수업 끝날 때까지 3시간 벌 섰다가 걔를 또 태워서 가시니까 하루에 대부분을 손자 라이딩 하시는데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에 3번씩이나. 그래서 꼭 고쳐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틀리나 제가 곰곰이 봤어요.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반반 노트 안 하고 연습장 따로 오답 노트 따로 했거든요. 틀리면 오답 노트 틀려요.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리면 우리가 어디 틀렸는지 찾아서 야 이거 때문에 틀렸어 하고 오답 노트 시키니까 맞죠. 시험도 치고 뭐 그랬는데 좀 지나면 뒤죽박죽인 거예요. 보니까 얘가 자기가 왜 틀리는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100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전에 이야기해줬잖아요. 그냥 어지러우니까 많으니까 연산이라는 게 그게 막 길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흥크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입한 게 네가 틀리는 데를 네가 찾아라 해서 반반 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막 4번씩 5번씩 풀려도 안 개선되던 실수가 금방 한 2주 되니까 쫙 잡혀버린 거예요. 물론 그동안 누적됐던 학습량도 있지만 똑같은 학습량이 누적돼도 계속 안 잡히던 실수가 잡혀요. 왜냐하면 지가 왜 틀리는지를 자기가 이제 아는 거야. 빨간 줄로 찾아내야 되니까. 풀 때 틀리면 공부할 게 느니까 자기도 정성 들여서 처음 하더라고요. 아, 얘가 그동안은 남이 시키는 공부만 했구나. 영혼 없이 공부했구나.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 실수를 잡으려고 마음먹고 하니까 자기가 연구를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게 빨리 잡혔어요. 그게 저희가 반반 노트 실수 사냥 목표 관리 도입한 이유입니다. 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실수에